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수출입 데이터 보면서요. 다가올 2분기 실적 시즌,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해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먼저 6월 데이터부터 볼까요? 네네. 그 6월 수출액이 598억 달러, 작년 같은 달보다 한 4.3% 늘었습니다. 이게 뭐 역대 6월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이에요. 오, 6월에요? 역대 최대. 그럼 수입이랑 무역 수지는요? 수입은 57억 달러 정도 되고요. 한 3.3% 늘었고.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는 91억 달러 흑자. 이게 벌써 5개월 연속 흑자거든요. 와, 5개월 연속.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네요. 그럼 어떤 품목들이 이렇게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역시 뭐니 해도 반도체였습니다. 6월에만 거의 150억 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149억 7천만 달러. 작년보다 11.6%나 늘면서 월간 기준으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어요. 또요? 와. 네, 특히 요즘 아주 뜨거운 AI 연산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네, 그거랑 이제 최신 디램 규격인 DDR5. 이런 고부가 제품들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AI 쪽 수요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수출을 확 끌어올리군요. 다른 품목들은 어땠어요? 자동차나 뭐 이런 쪽은? 네, 자동차도 괜찮았어요. 63억 달러로 한 2.3% 늘면서 이것도 역대 6월 중에선 최대 실적이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바이오 헬스인데 이게 무려 36.5%나 급증했어요. 36.5%요? 네, 그리고 선박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인도되면서 수출로 잡히니까 63.4% 크게 늘었고요. 컴퓨터 쪽도 그 SSD 있죠.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많이 쓰는 거? 이것도 15.2% 증가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석유 제품이나 화학 쪽은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하면 반도체가 역시 확 치고 나가고 자동차, 바이오, 선박 이런 쪽이 좀 받쳐주는 그런 그림이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거. 2분기 전체,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이게 바로 코앞에 닥친 7월 실적 발표랑 직결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전체 수출액을 다 합쳐보면 대략 한 1,753억 달러 정도 되고요. 수입은 한 1,544억 달러. 그래서 2분기 전체 무역 수지는 총 209억 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회복세가 꽤 뚜렷했다고 볼 수 있죠. 2분기 전체로도 200억 달러 넘는 흑자. 좋네요. 그럼 섹터별로 2분기 실적 시즌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역시 반도체부터.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반도체입니다. 이게 4월, 5월, 6월 내내 계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아까 말씀드린 AI발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 2분기 실적 발표 때 상당히 좋은 숫자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동차는 아까 5월에 살짝 주춤했다고 하셨는데 2분기 전체로는 어떨까요? 맞아요. 월 수출이 잠깐 줄긴 했는데 4월하고 6월이 워낙 좋았고요. 특히 요즘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실적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판매 실적이라 또 어느 지역으로 수출이 잘 되는지 이런 게 2분기 실적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랑 지역별 판매. 그렇군요. 바이오 헬스나 선박, 컴퓨터 쪽도 6월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2분기 단체 흐름도 괜찮았을까요? 네, 이쪽 섹터들도 2분기 내내 보면 꾸준히 성장하거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바이오 헬스의 높은 성장세, 그리고 선박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관련 기업들 2분기 실적 발표 때 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들이죠. 컴퓨터나 무선통신기기 부품 쪽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좀 어려울 수 있는 쪽은 아까 말씀하신 석유화학 쪽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국제 유가 하락세가 좀 이어졌고 전반적인 화학 제품 수요도 아직 완전히 살아났다 보기는 좀 어려워서요. 석유 화학이나 정유 기업들은 2분기 실적에 다소 좀 부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합해보면 이번 2분기 수출 데이터는 특히 반도체 섹터의 실적 기대감을 아주 크게 높이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겠고 자동차, 바이오, 조선 같은 다른 주력 산업들도 좀 선별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수출 데이터가 좋다, 특정 산업 전망이 밝다, 이걸로 그냥 단순하게
그럼 그쪽 주식 다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정확하십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 뭐 역대급이다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업 실적이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업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 뭐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바로 막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꼭 주가가 폭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죠. 네. 그 개별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재무 상태, 그리고 그날그날의 시장 분위기나 뭐 수급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좋다는 걸 특정 종목 주가 상승이랑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1대1로 연결짓는 건 이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네, 거시적인 데이터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는 개별 기업, 그리고 시장 상황,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분석해드린 거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뭐 매수나 매도 추천 이런 거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십시오. 네,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요즘 참 녹록치가 않죠? 그래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